이제 두 번째 특강 시간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과목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2과목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린 거를 5회, 6회 기출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떤 보험에 대한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어떤 위험적인 부분들, 어떤 손해에 대한 부분들, 보험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한 파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그러니까 농업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재해에 대한 특성, 이쪽 파트도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도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과목에서는 저희가 상품에 대한 내용 부분과 제가 계약 인수, 계약 관리나 계약 인수 파트를 계속 나눠서 설명드렸던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게 7대3 또는 6대4로 비중이 계속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품 내용을 제가 작물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구성 자체가 과거에는 이게 보험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어떤 보험에 대한 기간,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통한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그다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어떤 환급보험료를 구하기 위한 미경과 비율, 그리고 어떤 특약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한 카테고리 구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카테고리는 계약 인수 파트에다가 가입 지역이나 가입 자격이나 가입 기준 이런 파트들이랑 그 다음에 인수와 관련돼서 인수 관련된 수확량과 인수 관련된 제한사항들이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한두 문제가 나왔었고 이쪽 파트에서도 이게 소분이 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1과목에 대한 테두리였어요. 뭐였냐면 만약에 과수에 대한 목적, 과수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들이 쭉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논작물에 대한 것들이 쭉 열거가 되고 밭작물에 대한 것쭉 열거가 되니까 우리가 이때 1과목에 대한 포커스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어떤 파트에서 나올까를 접근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어떤 파트에서 나올 건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2과목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2과목은 제가 적과전 종합위험 이 상품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종합과수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과실손해에서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문제, 만약에 한 문제 파트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 과목은 우리가 조사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적과전 종합 또는 종합과수 이제 11종이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에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한 3문제, 4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랑 인삼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원해 쪽, 버섯 쪽에 관련된 시설과 시설 작물에 대한 파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파트 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계약 인수나 어떤 용어의 정의 이런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10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과목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공부하실 방법들도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요약집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거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5회 때 기출문제 이제 1과목을 접근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가 용어의 정의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이 부록에 나와 있는 파트가 될 거고요. 그 부록에 있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앞에 말했던 위험이나 손해나 아니면 보험 파트 그쪽에서 이제 이런 파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즉 농업수익 감소 보장 중에서 양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계산 산식이 나왔어요. 계산 산식. 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이 참다리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때 접근해야 될 거는 아까 인수 관련된 수확량이 참다리 품목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떠한 특약, 아까 특약에 대한 파트도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수 제한 파트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인수 제한 파트가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다리 파트, 그 다음에 가축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에 대한 산식에 대한 것들, 보험금에 대한 계산 산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분들 주요한 특징들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원회 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험금에 대한 산출식 이렇게 쓰는 것들이 나왔었네요. 이쪽에 이제 보험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5회 때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쪽 안에서 보면 이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보험금 관련된 부분이 5회 때는 출제 비중이 훨씬 많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 15점짜리 안에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상 제외 부분이 15점짜리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어떤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그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파트가 안 나왔었는데 이때는요, 5회 때는요. 6회 때 한번 1과목을 보시면 6회 때 1과목은 역시나 용어 정의 파트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부록이나 아니면 1파트에 나와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인수 제한과 관련된 파트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파트가 어떤 품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어느 한 파트에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역시나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과수 품목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같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험에 대한 목적이 나왔네요. 이게 1형과 2형에 대한 과거의 보험의 목적에 서술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보험의 목적이었고, 또 역시 인수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또 출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것들 서술하시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 한 줄씩 쓰라는 것도 역시 인수 제한 파트에 있어요. 인수 수학량 관련된 파트였거든요. 이런 걸 쓰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상대적으로 인수 관련된 부분들, 뭐 계약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출제 비중은 높습니다. 역시나 표준 수학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인수 제한 파트에 있었던 인수 수학량 관련된 파트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해가림설, 비가림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파트가 또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축사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보험 가액이나 이런 뭐 특이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왔었네요. 7회 부분도 마찬가지로 7회 부분도 보시면 이때는 특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특약. 병충해 특약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특약의 한 파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했네요. 아까 지역,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출제를 했었는데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 7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그 파트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보험금 구하는 거, 간단한 보험금 구하는 거, 뭐 역시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 여기 이건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였네. 보험 가입 금액. 위에는 보험금, 밑에는 보험 가입 금액. 또 여기서는 이렇게 70%로 평년 수당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에 대한, 가입 기준에 대한 것들이 또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 경불 보험금에 대한 보장 종료 시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기간이 이 안에 이렇게 나왔어. 그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 수학량의 정보는 이제 인수 관련된 수학량 파트. 지금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마 인수 제한 파트에서 더 부각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입 기준이나 그런 파트에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파트가 나왔네요.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에 대한 파트가 이렇게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 파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상하는 제외 파트. 소설 면책금도 역시나 자기부담 비율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기부담 비율과 관련된 거, 또 인수 제한과 관련된 거, 이게 어느 파트에 나오는지가 뭐 그때에 따라 내가 어떤 공부를 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뭐 보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인수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1과목을 보실 때 그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어요. 보험에 대한 목적이나 어떠한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뭐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뭐 보험금, 그렇게 파트가 나와 있는데 그런 파트들이 한 문제에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접근할 때 이걸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부분들을 서로 공통 분모 당연히 아셔야 되고, 거기에 차이점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1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이시고요. 2과목 볼게요. 2과목은 접근을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지. 자, 적종 나와. 적과 종류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밭작물 파트에서 나왔어. 밭작물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참다래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요죠? 그러면 종합과수 나왔네요. 적과전 나왔고 종합과수 한문제 나오고 밭작물 한문제 나왔어요. 또 여기서는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 가축에 대한 부분들. 가축 파트 나왔고 그 다음에 무화과 아까 과실손해보장 내가 5문제 나왔네요. 그러면 각각 파트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파트를 하나 버린다? 근데 쉽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풀면 되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형 저희가 밭작물을 세 가지 구분했을 때 수확감소, 생산비 보장, 특정 인삼이었는데 이쪽은 특정 인삼 파트랑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5회 때부터 우리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그 시설에 대한 파트가 좀 부각이 많이 됐었네요. 5회 때는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에 대한 부분이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해시설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착과감소 보험금 같은 관련된 부분이 적종이 2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면 지금 적종 2문제, 종합과수 1문제, 그 다음에 과실손해 1문제, 그 다음에 밭작물이 1문제, 또 뭐였죠? 그 다음에 뭐 또한 원해 쪽, 가축 쪽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1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 15점짜리 안에서도 부분 점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만 치우쳐서 하시거나 어디를 버리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되시면 된다는 거. 6회도 볼게요. 6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처음으로 8회 때 저희에는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원래 1과목에 있었던 게 이제 2과목에 들어옴으로써 이 파트가 이제 나올 확률이 좀 있고 근데 이게 어느 품목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나 논작물 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게 별표 쪽에 있었어요. 별표에 있어서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수 한 문제,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 한 문제,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파트 한 문제, 밭작물에 대한 한 문제, 밭작물이 농업 수입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대한 한 문제, 뭐 손해평가방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앞쪽에 나와있던 그쪽 파트가 이론적인 부분이 한 문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복숭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럼 종합과수가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대신 원래 종합과수 자리에 5회 때는 뭐였죠? 적과점 종합비용이 나왔었던 거 차이가 없는 거니까 한 문제 차이가 좀 나는 정도 차이지 그게 각각 파트별로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7회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7회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험 사기라고 해서 이 별표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파트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한 문제 나왔네.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논작물 역시 논작물에서 한 문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 파트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약간 용어의 정의 파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밭작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해시설이나 버섯 관련된 파트, 그 다음에 과실손해 한 파트, 감교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특정형 인삼에 대한 부분과 인삼 해가림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7회 때 거의 처음으로 시설과 시설 작물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4회, 5회, 6회, 7회 때 모의고사는 만약에 인삼과 해가림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시설 작물과 농업용 시설물 또는 비가림 과수와 비가림 시설 관련 아니면 가축과 축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연계성 있게 이렇게 인삼에 대해서 해가림설에 대한 것들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과전 종합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과목 접근하실 때는 각각 해당되는 조사 방법과 각각 해당되는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 이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보시고 이게 5점짜리 나오냐 15점짜리 나오냐 그런 차이고 그 15점짜리 관련된 부분들도 각각에 대해서 부분 점수들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쪽 파트에 좀 약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간단한 기본 문제와 간단한 기본 공식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내가 어느 파트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같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무조건 기본 문제 풀 수는 있는 실력이 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파트에 되어 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쪽집게 강사가 낫지 않느냐. 어디서 나올지 찍어달라고 하는데 전 분명히 찍어드렸어요. 골고루 나온다. 네, 다 보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항상 이 쪽집게로 한번 다 찍어드릴 테니까 네, 종합적으로 보시면 네,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목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죠. 그 작물별로 특징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모의고사나 요즘에 나와 있던 문제들 관련돼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풀어서 한 40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과목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이쪽 파트가 약 한 3페이지, 4페이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파트가 이제 한 문제 정도 어떤 빈칸이나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보험 사기나 어떠한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고 별표에도 별표 산식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용어의 정의 파트 부록에 있었던 요 1과목 뒤쪽에 붙여놨던 부록 파트에 있었던 거 그런 걸 한번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 그 다음에 조사자의 유형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법규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되 이번에도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지만 벌써 손해평가반 배제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의 기출문제도 너무 좋다는 평가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응용을 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손해평가를 준비하고 손해평가를 제출하는데 이쪽 파트가 아직은 원래 이 1차 시험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2차 시험에서는 지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적과 착과 수사 끝나고 나서 이제 계약자분이 이제 민원을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본조사에서 재조사나 아니면 그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검증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조사값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파트 위주로 해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더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면 저희는 계약자가 있으면 구조는 계약자가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났으면 사고를 이제 신고를 하겠죠. 사고를 이제 신고를 하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면 어떤 이제 보험회사에서 NH 손해보험이죠. 보험회사에서 사고 접수를 받아요. 사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하겠죠. 손해평가반에 대한 어떤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들이 구성이 돼서 손해평가반이 되면 사고 접수된 부분들을 이쪽에다가 현지조사서를 줄 거고 이걸 받아서 현지조사서 다시 여기다가 제출해야 돼요. 무조건. 어찌 됐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아서 계약자한테 조사를 실시할 거고 계약자한테는 받는 걸 우리는 서명이 되는 거죠. 서명. 평가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서명을 못 받을 경우 아예 이 조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사유들이 이 내용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조사값을 입력을 하고 계약자 서명을 받고 나면 그것도 현지조사서를 다시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서명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저희 손해평가반이 나오면 이런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재보험 사업주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사를 잘 했는데 보험 가입자가 어떠한 서명을 아예 거부한다. 서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명을 해도 일주일 이내에 어떤 조사값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농협에다 다시 이제
나 조사 다시 해달라, 아니면 이 조사 값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의 서명을 거부한 것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거부하면 손해평가반은 그래도 보험 가입자한테 어떠한 뭐 착과수에 대한 양이나 아니면 피해에 대한 것들 저희가 안내해드려야 되는 것들을 그 결과값들을 안내해드리고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한테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받아왔으니 제출해야 될 때 그 안에다가 저희가 어떤 사유로 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서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자가 손해평가를 거부하면 거기서 저희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피해 자체에 처음부터 피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한 후에 역시나 현지 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한다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3번과 이제 5번이 연계성이 있는 게 3번은 서명 자체를 현장에서 거부를 한 거고 5번은 현장에선 서명을 했으나 계약자가 그런 설명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손해평가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손해평가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관련돼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체제에 관련돼서는 과거의 기출문제가 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이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이렇게 연속성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가로넣기로 나온 적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가 지금 벌써 2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 배제하는 부분이 아까 그때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당연히 기출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안 나왔던 부분들 같이 이렇게 포함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 체제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큰 테두리에 있는 1, 2, 3, 4, 5, 6번까지가 아니라 5번까지 되네. 5번까지를 이제 쓰셔야 되죠. 이때 통전반 실력이에요. 통전반 실력. 그래서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보고를 전산에 입력한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통지는 가입자가 보험회사한테 통지를 해야 될 거고, 그럼 그 통지를 받았으면 보험회사는 그 내용을 전산에다 입력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산에 입력돼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야 되겠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면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의 단계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조사가 있고 재조사가 있고 검증조사가 있는데, 이 본조사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조사고, 재조사는 그 부분들에 대한 서명 거부 또는 재조사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재조사가 될 거고요. 검증조사는 이제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조사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실시한 조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도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파트랑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가 원래 1과목에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2과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항상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어떤 그런 접수가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보상하는 피해가 있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상하는 자연재해인지 조수해인지 화재인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든지, 아니면 그런 피해가 안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기본은 당연히 기본대로 보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차이점들. 적과전 종합위험에는 적과 종료 이후에 태우 집지화에다가 또 뭐 했었죠? 가을 동상해와 이제 일소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 과거의 기출문제가 워낙, 아니 모의고사들도 이런 파트가 1과목 쪽에 많이 파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과 관련돼서도 태우 집지화에서 지진이 빠지고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침수, 그 다음에 냉해, 폭염, 그 다음에 폭설, 이 4가지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적과종 이후에 태풍 강풍이니까 이 강풍보다 더 약한 바람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 중에서 이 바람 위쪽에 보면 기상특보 관련된 바람과 비는 이거 태풍을 일컫는 거고,
강풍에 대해서는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이니까 이것보다 작은 것은 인정 안 해준다. 이때 저희가 이제 가을 동상에 대해서 가을 동상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보면 과실뿐만 아니라 잎도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우리가 가을 동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을 동상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감, 떫은 감에 대해서 이 잎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가 종합과수, 일반 과실손해 보장, 그 다음에 어떤 적과전 종합, 모든 과수를 통틀어서 잎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해주는 건 단감, 떫은 감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과실이나 수확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과실에 대한 것만 보장해주는 건데, 이 잎에 대한 부분들도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10월 31일까지 이 가을 동상해가 발생을 해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이만큼 피해 입었으니까 정상 과실도 일정하게 0.0031만큼, 그 다음에 이 잔여 일수만큼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로서 추가로 인정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토대로. 그 다음에 일소 피해에 대한 부분은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삼과 구분을 해보면 먼저 이제 집중호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는 24시간 80ml에 비해서 적과전은 12시간 80ml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대신 인삼에는 이제 냉해 파트가 있습니다. 냉해 파트가 최저 기온이 지금 0.5도 이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소 피해와 그 다음에 인삼에 있는 폭염에 대한 차이가, 폭염은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7일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타 들어가는 증상이 50% 이상이라는 거, 그런 정도 구분하시고요. 관련된 또 문제가 이렇게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파트에서. 그래서 지금 적과전 지금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제 시중에 다른 이제 문제들을 한번 제가 한번 발표를 해봤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이었고, 태풍 강풍이 나왔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저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최대 순간 풍속 14m/s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한 숫자만 외우시면 이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거나 더 중요한 이 앞부분을 못 쓰게 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 전후 앞뒤에 대한 부분들 14m/s 이상이라는 거, 이상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측소가 3개네, 3개. 그 다음에 쭉 이제 집중호우 나오네. 적과 종료 이후에는 집중호우가 가장 가까운 3개의 관측소 그대로 될 거고, 이때 80mm가 누적 강수량이라는 거. 근데 이때는 12시간이었네, 12시간. 이제 이런 거 이제 포인트로 해서 한번 문제가 나온 게 있었고요. 특정위험 인삼 파트도 역시나 B까지, 그 다음에 이 80mm 되는 부분들이 인삼은 24시간이 다 24시간이었잖아. 24시간. 그다음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의 찬 기온이었다. 이제 이런 거 한번 이제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보상한 손해 파트나 이런 것들을 각각 해당되는 과수 파트 이렇게 묶어서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다음 병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 벼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복숭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세균 구멍병이나 관련된 용어들이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벼에 대해서 이걸 쓰는 거는 이제 1과목에서 그다음 2과목에서 각각 한 번씩 이걸 다 쓰라고 작성하라고 나왔어요. 1과목에서 한 번, 2과목에서 한 번, 2번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가루 더댕이병이 출제가 한 번 됐었고, 근데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급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십사, 암기하시고, 아니면 또 앞글자 정도는 따서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역, 미음, 이응, 그 다음에 둘레, 입, 그 다음에 진화 방에는 두 개의 줄기가 있다. 그래서 홍시, 풋, 마른 줄기, 더균, 검은 줄기. 그 다음에 3급은 탄 얼굴 반쪽 가리고 겹둥게 큰 오빠 뿌하고 하니까 흰 얼굴이 잿빛이 됐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에 대한 부분도 1등급이 역, 풋, 바, 세, 탄이 이제 70%, 그 다음에 제시, 담이 50%, 그 다음에 흰균, 무진, 기타가 30%.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봤더니 역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또 내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이쪽 관련해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과 2등급 병충해를 모두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은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만 있잖아요. 고추가 있었고 2등급이 제시, 담다 쓰는 것들인데 이제 풀네임으로 다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 사고 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9.5%인 품목을 쓰시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만약에 브로콜리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 값이 49.5%면 그걸 이제 49.5%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반대로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고추는 몇 프로죠? 55.6%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또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이 숫자가 다 바뀌어 있어요. 혹시 이제 쉬는 시간에 내년 준비하실 분 미리 물어보시면 제가 내년 준비하기 위한 분들 알려드릴게요. 저기 이런 거 병충해 이런 걸 쓰시오. 네. 그 병충해는 다 외워야 된다. 고추는 좀 다 외워주십사. 벼처럼 외우셔야 될 거예요. 네. 고추는 이제 이미 이제 벼는 몇 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 품목이 말씀드렸다시피 적과전 종합,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벼에 지금 고추 조사 한참 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한 부분 어차피 뒤쪽에서 어차피 조사할 때 종합위험에 대한 수학 감소 보장에 대한 병충해를 보장하는 거,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이네요. 품목 한 개만 쓰라겠네요. 원래는 저희가 뭐 가을 감자, 봄 감자, 오렌지 감자, 다 감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차피 하나하나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까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한번 관련된 문제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7회 때 나왔던 이제 보상하는 손해 파트에 1번, 2번, 3번을 쓰는 게 이제 15점짜리 문제였었어요. 15점짜리 문제 보상하는 손해가.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연재해와 조수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게 이러한 시설 재배 농작물 및 이 버섯에 관련된 이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번은 버섯만 해당되는 거고요. 1, 2, 3번을 다 같이 해주는 거는 일반적인 시설 작물, 이건 이제 시설 작물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버섯의 경우에 표고버섯에 대한 확장위험 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만 2번, 3번을 버섯 중에 추가를 해준다. 그 부분이 이거네요. 표고버섯에 대한 확장위험 담보 특약은 지금 2번과 3번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한 거예요. 관련된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 올해는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인수 제한 관련된 것들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랑 또 인수 제한 파트가 서로 연결시켜져서 저희가 그런 것들 이제 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개수, 재병, 댐하, 기보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과목에서도 사례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수령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한 손해 파트를 가지고서 각각에 대한 사례형 문제도 1과목에 나왔던 것들을 2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신 이제 이런 것들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저희가 개수, 재병, 댐하, 기 보였잖아요. 개수, 재병, 댐하, 기, 보, 전. 여기서 수학기가 없는 거죠. 수학기. 나무니까 수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재병, 병, 댐하, 기, 보,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암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를 토해야 된다. 그 P를 토하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쓰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무 손해보장은 나무는 무조건 고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하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먼저 패턴 그리기로 디바이스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빅스비가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이게 1과목에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2과목에 이런 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형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바람이 어느 정도 들었고 관측소를 어디 조사를 했고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과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에 대해서 지금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 개시 이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보장을 받을 거고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다른 품목과 틀리게 지금 개수, 재병, 대마, 기보전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간접 손해인데 동록, 즉 동록이라고 하는 반전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손해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의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록도 병이고 화상병도 병이에요. 이 병에 대해서도 안 된다. 근데 대신 이런 병은 국가에서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살아는 있는데 이게 전체 과원을 다 망가뜨리고 그 옆에 과원까지 피해를 주니까 아예 그것들을 다 매몰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매립을 다 시키고 폐원까지 시켜서 다른 과수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대신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특정 7종 종합위험에서 7종만 보장을 해주니까 7종 중에서 14m/s 미만, 즉 강풍보다 약한 거. 그 다음에 동록이나 화상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적과 종료 이후부터 그 다음에 여름에 일소 피해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소 피해와 관련돼서 인수 제한 사항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소 피해를 입은 걸 봤더니 농업인이 잎을 너무 많이 땄어요. 사실 잎은 어떤 과실에 대한 생장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지만 어떤 햇빛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하게 잎을 너무 많이 제거했거나 아니면 그 잎 자체가 병으로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만약 문장에서도 저희가 과거에는 낙과수가 몇 개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소 피해가 몇 개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문장이 봤더니 잎이 낙엽으로 떨어져서 일소 피해가 입었다라고 하면 그쪽 파트는 보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과수는 한 번에 전체를 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도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도 있고 또 만생종도 있어요. 지금 아월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 사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이미 수확을 했는데 저장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과실은 당연히 지금 달려 있고 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달이나 그때 수확을 하니까 그 이전에 딴 것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장을 해주라고 해주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당연히 안 되니까 이 저장한 과실에 대한 것들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저장을 하는데 어떤 약화됐거나 이 강도가 약화됐다. 그런 게 사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은 손해는 안 된다. 이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 때 수확 개시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강풍에 대해서 14m/s 미만의 바람은 안 된다. 그 다음 역시나 저장한 과실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 보시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만 한번 보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개수, 재병, 대마, 기보전 다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원래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뭐 담합을 했거나 어떤 조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보상 안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중에 나타나고 확인된 손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포도라는 과수 품목 하나랑 그 다음에 밭작물 6가지가 있는데
2번은 밭작물의 특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밭작물의 특성이. 그 다음에 인삼은 어떤 밭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인삼을 또 못 심게 한다거나 논에서도 6년 이내에 다시 또 인삼을 못 심게 하고 하는 제한사항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연속적으로 짓거나 아니면 이 염류장에 비료를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이 토양이 일반적인 식물들이 자라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생육장애, 그 다음에 인삼은 항상 해가림설 밑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해가림설 자체가 노후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좀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쪽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네요. 이제 질문들 중에 보면 사실 이제 대상 재해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대상 재해를. 당연히 이게 뭐 종합이면 종합위험, 특정이면 특정 재해고 해당되는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각각 해당되는 조사마다 조사 대상이나 조사 시기 이런 부분을 처음에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거기다 예외되는 것만 아시면 되세요. 조사 대상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사고가 되어야 돼. 사고 접수가 무조건 사고가 접수한 대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 조사를 할 거냐 하는 시기, 그때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조사할 거고 어떤 때 할 거냐,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게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적과 착과수 조사, 그거는 사고 접수가 안 되더라도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여기에 또 종합과수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한 착과수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원래 원칙은 사고 접수된 과수원에 대해서 사고 접수된 농지에서 한다. 조사 시기는 당연히 사고 접수 직후에 해야 되겠죠. 기다렸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다 그럼 사고 접수 직후에 다 실시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수 품목이다 보니까 떨어지거나 나무에 대한 것들은 그때그때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하거나 달려있는데 그게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낙과로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려있는 상태에 대한 조사는 그 과실 자체가 이 달려있는 것에 대한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점, 즉 이걸 우리는 언제로 보냐면 수확기에 봅니다. 수확기에. 이게 정말 이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그게 어떠한 그 뭐 반점 같은 거나 그 어떤 증상이 크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우박으로 맞았어요. 그게 멍들었던 부분이 나중에 커졌을 때 그때 이제 정확히 판단이 된다. 그래서 착과만 이런 착과 피해가 확인한 가능한 시점에 할 거고, 고사나무 조사는 저희가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말 그대로 뭐 나무가 죽었다라고 해도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조사를 해서 조사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있건 착과 피해가 있건 또 나무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으면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고사나무 조사라고 명칭을 짓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수확이 다 완료됐고, 그러니까 이때도 나무에 대한 부분들 정보값들이 있을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나 착과수 조사나 어떤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할 때마다 우리는 나무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이 값들이 다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잎도 다 떨어지고 과실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1월 30일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해보는 거죠. 무엇을? 그동안에 얼마만큼 죽었냐. 그러면 이때 죽은 나무를 저희 조사할 때 이 죽은 나무가 이때 죽은 건지 이때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최종 조사할 때는 이미 이때 시점에 죽은 나무들 개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10주가 죽고 5주가 죽고 10주가 죽고 뭐 20주가 죽었어요. 갈 때마다 이거는 언제 죽었다고 제가 표시를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죽은 게 뭐 70주가 죽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고사주수가 70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는 이때 조사하는 거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고사랑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죽은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고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70주가 나온 상태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전에 어떠한 저희가 조사값들이 있을 거니까 이때 5주 죽고 뭐 10주 죽고 이렇게 해서 이때 앞쪽에 만약에 40주가 죽어 있더라 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확 완료 전에 죽은 고사,
주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때 조사값이니까. 그 이후에 아니면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조사한 값들이 죽은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조사한 값은 70주가 되니까, 그러면 수확 완료 후 아니면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던 값은 30주가 수확 완료 후에 고사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최종적인 70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상으로는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이 완료된 후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에 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고 접수 직후에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좀 다르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과 종류 이전에 대한 조사 방법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서 뭐 좀 큰 카테고리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